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과학기술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1은 기계학습에 대한 제시문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 개념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사례를 좀 살펴보면 이 제시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 읽는 학생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단서부터 해서 자,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학습이 무엇이냐? 데이터를 이제 학습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뭘 하냐면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죠. 자,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일단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사건들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이거에 뭐를 찾아내는 거냐면 본질적인 구조를 찾아내는 겁니다. 본질적인 구조를 찾아낸다. 자,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는 그냥 뭐냐면 되게 사물이나 사건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화한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화한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일단 어느 반이라고 할까요? 어떤 교실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키가 있고, 신장이 있고요. 자, 신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몸무게가 있어요. 몸무게가 있어. 자, 그런데 얘네들의 데이터를 그래서 신장이 뭐 165에 뭐 몇 킬로, 몇 킬로 이렇게 점이 막 찍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반이 보통 한 30명이라고 치면 30개의 점이 찍힐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요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얘가 대충 이런 식의 모양이 생겼구나. 자, 이런 식의 규칙성과 일반화. 그러니까 신장이 클수록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이 일반화를 시키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기계학습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일반화 능력, 이걸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문제에서 지금 접해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일반화할 것이냐. 일반화해서 몸무게가 그러니까 키가 몇 정도 되면 몸무게가 어느 정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이런 것들을 학습해가지고 아까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키가 175래요. 그럼 175의 지점에서 키가 몇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죠. 그치? 근데 이 추정치가 정확한가요? 정확하지는 않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화해가지고 그 규칙을 알아낼 수는 있잖아. 자, 이게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럴 때 봐봐요. 이거 그냥 설명하는 게 좋겠군요. 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데이터가 막 있어요. 자, 데이터가 있어요. 자, 키가 165 해서 188까지 있다고 쳐보시고 몸무게가 한 58에서부터 뭐 110이 있고 뭐 100이 있고 약간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왔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키와 몸무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직선 그래프잖아요. 자, 여러분들 수학 잘하시니까 자, y는 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규칙성의 요 그래프가 나왔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a 있죠. a하고 여기 있는 b 있죠. 이 b를 a와 b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우는 이걸 상수라고 하죠. 그죠? 수학에서 배우는 상수를 구해서 y는 자 2x 그러니까 2분의 1x 플러스 150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150? 60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고 나면 여기다가 지금 생뚱맞은 188인 사람은 몸무게를 딱 넣으면 여기 몸무게가 딱 나오겠죠. 몸무게가 나오면 키가 딱 나오고 이렇겠죠. 하여튼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A하고 B 있죠? A하고 B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런 식을 딱 구해내는 거. 식을 구해내는 거. 이걸 이제 기계학습에서 이 모델을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 그리고 그 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이렇게 설명한 김에 그냥 추가적으로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데이터 수가 너무 작아. 자, 데이터 수가 너무 작아서 되게 완벽한 일반화라고 보여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반화된 설명은 하기는 해.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과소부적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부족하게 학습된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양이 좀 적은 거예요. 자, 과적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 거예요. 무슨 뭐 한 수천 개. 수천 개의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막 만들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데이터는 되게 충분하거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경향성에서 되게 벗어나는 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키가 190인데 몸무게가 뭐 48kg야. 막 이런 애들이 뭐 불가능한가? 하여튼 뭐 그런 몸무게가 있을 수도 있고 키가 150인데 몸무게가 200kg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학생들의 데이터까지 모두 다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약간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데이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적합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정칙화, 뭐 검증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칙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너무 과적합돼 갖고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을 그냥 지워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약간 몇 개의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야. 한 몇천 개야. 그러면 그 중에 한 300개 정도만 이용하고 나머지 뭐 1700개 정도는 약간 검증 데이터로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과적합된 것을 약간 조금 완화해서 규칙성 일반화를 조금 더 잘 시키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게 두 번째 문단까지의 설명이에요. 두 번째 문단까지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고 요 용어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키와 몸무게와 키와의 관계, 이게 뭐였죠? 어쨌든 키와 몸무게와의 관계, 요런 것들 이게 나타내는 것을 모델이라고 하고, 아시겠죠? 자, 모델에서, 자, 그래서 키와 몸무게와의 관계를 일반화하려는 게 이 모델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걸 나타내는데, 여기 나타내는 요런 상수들 구하는 거 있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요런 상수들, A와 B와 같은 애들을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설명할게요. 이 파라미터는 숫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사실은 적정한 게 좋아요. 적정한 게 좋은데 이건 지금 직선이잖아요. 그쵸? 자, 2차 방정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라미터가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생기겠지. 그치? 그쵸? 다음에 만약에 파라미터가 4개야. 그러면 3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무슨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치? 4차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점점 이게 차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이제 그 파라미터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파라미터가 많아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라미터가 많아질수록 얘가 아까처럼 과적합처럼 그 모델,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게.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딱 175인 사람의 몸무게를 추정하는 데는 약간 너무 이게 데이터가, 이 파라미터가 많아버리면 이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몇 번 문제에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이게 4번 문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4번 문제의 데이터를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몸무게와 키와의 데이터죠. 그쵸? 여기서 지금 보면 모델 A, B, C가 있어요. 그쵸? 모델 A는 1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모델 B는 한 2차 방정식 정도로 되어 있다고 했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모델 C는 이게 7개,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7개니까 약 6차 방정식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7개인 고차의 다항식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C가 되게 고차 다항식,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7개인 애잖아요. 얘가 그럼 설명을 잘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봐봐요. 얘가 지금 모델 C가 어떻게 생겼냐면, C만 딱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키와 몸무게, 몸무게와 키의 관계가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점으로 일반화를 잘 시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얘가 지금 거꾸로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잘 설명을 못해. 일반화의 기능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 얘는 설명을 잘하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생긴 구간은 잘 설명을 못하는 구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치? 이렇게 되면 일반화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지. 그렇겠죠? 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매우 잘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에 있는 걸 연립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만든 걸 테니까. 자, 그렇겠지만 얘가 그럼 어떤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임의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결과치를 도출하는 능력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파라미터가 많다는 것이. 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가, 그래서 답이 4번이잖아요. 모델 B와 C를 통해 고차 다항식을 이용한 모델일수록 모든 구간에서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자, 이 구간에서는 뛰어날 수 있고 이 구간에서는 뛰어날 수 있지만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세 번째 문단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두 번째 문단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기계학습에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지도학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은요,
좀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 x, y라고 하는 순서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40, x가 무게였죠. 48kg, 그럼 165, 뭐 55kg, 55kg일 때 뭐 164, 그다음에 뭐 80kg, 177, 약간 이런 식의 XY 데이터가 쫙 있는 구조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점을 쫙 찍어요. 자, 저걸 찍어. 그래서 그 규칙성을 알아내는 것. 자, 이걸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자, 지도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패턴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패턴 분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고양이의 얼굴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짝찍이로 있는 거야. 순서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서쌍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이런 모델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이미의 사진을 띡 보여줘. 그럼 얘 고양이가 맞아 틀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양이가 맞습니다. 아, 고양이가 아닙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렇게 순서쌍으로 이렇게 몸무게. 그래서 패턴 분류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70kg이야. 그럼 키가 몇이야? 이렇게 나오는 방식인 거죠. 그쵸? 자, 여기는 이게 고양이의 얼굴이고, 고양이면 얘 O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자, 고양이의 눈이 뭐 어떻게 생겼다? 수염이 있다? 그러면 고양이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뭐가 할까? 침을 흘린다? 그건 고양이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쫙 쌓여가지고 얘가 이제 고양이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분류해낼 수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패턴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패턴 분류는 쉽게 말하면 얘가 맞아 틀려. 그러니까 식별을 하느냐는 이거 사과야 아니야?를 물어봤을 때 사과 맞아요 라고 대답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패턴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뭐냐면 이거 입력 패턴 분류 문제에서 입력은 패턴의 표현이고 출력은 라벨, 즉 패턴의 범주의 명칭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자, 이거 지금 딱 넣었을 때 자, 어떤 이미 얼굴을 딱 보여줬을 때 고양이가 맞아 틀려. 고양이입니다. 그럼 고양이라고 하는 분류의 틀로 들어가겠죠. 그치? 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목적으로 기계학습을 시켜보면 자,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구분한다. 그래서 개에 속하냐 고양이에 속하냐를 구분해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지도학습의 핵심은 뭐예요? X, Y. 이게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값이 다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어떤 임의의 데이터를 줬을 때 그것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답을 내주는 거야. 이거 고양이입니다. 강아지입니다. 사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답을 내주는 방법. 자, 이게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죠? 자, 알고리즘이 규칙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 아까 얘기했던 이 파라미터 있지? 자, 아까 파라미터 있잖아. 파라미터를 가지고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나왔던 거 있지? 자, 요런 애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야. 규칙성. 그치?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을 때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를 가지고 만들어냈을 때 뭘 딱 보여주면 얘 고양이 맞습니다. 아, 얘 강아지입니다. 아니, 사과입니다. 뭐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 있죠? 자,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게 KNN 알고리즘을 하나 설명했어요. KNN 알고리즘이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그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네모, 세모. 요게 A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아내야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네모, 세모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자, 이거 잘 봐봐요. 자, 이게 KNN 그 알고리즘에서요. K가 여기서 보면 이제 자, KNN 그 알고리즘은 데이터 입력됐을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 K개를 이용해 해당 데이터를 유치한다 그래서 K가 만약에 3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A 주변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3개만 따져보는 겁니다. 하나, 둘, 3개. 그러면 K가 3일 때는 자, A가 뭐가 될까요? A는 세모가 답이에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K가 5라고 생각해봐요. 자, K가 5야. 요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내신으로 들어가는 학생 잘 봐보세요. 5 보세요. 하나, 둘, 셋. 가까운 거리로 봤을 때 5로 하지 말고 6개로 하죠. 7개로 하죠. 7개를 그려놓고 왜 5라고 했을까? 바쁜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 그치? 7개인데 지금 7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가 네모고 하나, 둘, 세 개가 세모잖아. 그러면 얘는 정답이 뭐가 나오자? 네모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지금 요 A라고 하는 것이 뭘까? 야, 근데 요 A가 네모야? 세모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때 K 3일 때는 세모야?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그치? 자, 어쩌다 분류값을 냈잖아요. 그치? 응. 세모로 분류돼. 이렇게.
자, 7을 넣으면 어떻게 돼? 네모로 분류돼.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얘도 지금 결과치를 가지고 이렇게 다 이걸 지금 이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이 모델이야, 이 모델. 이 모델에다가 A 값이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 자, 3일 때는 세모가 나오고 7일 때는 네모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얘는 그럼 일반화를 잘하는 모양인가요? 아니죠. 일반화 잘 못하죠. 그쵸? 자,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거. 자, 요게 지금 지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네 번째 것만 볼까요? 네 번째 문단. 네 번째는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비지도 학습은 선생님 그냥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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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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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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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네. 어우, 지겨워. 그쵸? 네모, 네모, 네모.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쳐봐요. 자, 이런 애가 있다고 쳐볼 때, 자, 얘네들이 지금 이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퍼져 있는 데이터예요. 데이터인데 얘네들을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이 비지도 학습은 일단 분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얘가 그래서 분류한다는 건 군집화를 먼저 해야 돼요. 자, 군집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뭐 하냐면 K개를 꺼내내야 됩니다. K개를 꺼내내야 돼. 자, 이게 좀 특징으로 봤을 때 네 개를 꺼내내 봅시다. 네모, X,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자, 4개를 꺼내보고 아무거나 4개를 꺼내가지고 자, 이대로 모여 집합해서 모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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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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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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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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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이렇게 군집화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군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규칙성,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묶음을 묶는 거예요. 자, 이 묶음을 묶는 거고요. 자, 이 묶음을 묶을 때, 이 중심에는, 자, 얘네들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이게 처음에 K개 꺼내냈죠, 얘네들. 얘네들을 딱 중앙에다가 놔요, 이렇게. 얘네들을 딱 중앙에다 놓고 이렇게 모아요. 자, 이렇게 모아놓으면 일단 아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군집화를 이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훈련 데이터 비슷한 것들을 스스로 묶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놓은 데이터 간의 거리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는데 데이터 간의 거리라고 하는 건 공통점의 숫자 같은 게 거리예요. 자, 공통점의 숫자가 많을수록 거리가 가까운 것이고요. 공통점의 숫자가 적을수록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같은 모양, 같은 군집안에 들어가는 애들끼리는 그 공통점의 수가 굉장히 많은 애들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른 분류로 군집된 애들은 이 공통성의 숫자가 되게 적은. 자, 이걸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거야. 거리가 뭐야? 공통점의 숫자가 많을수록 거리가 가깝다. 그러니까 이 거리라고 하는 건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화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데이터의 유사성이라는 뜻이에요. 유사성이 클수록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최대한 같은 군집 안에 거는 거리를 가깝게, 다른 군집과는 그래서 거리를 멀게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 K개의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으로 첫 번째 이게 지금 요거 지금 내가 설명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K개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자, 지금 내가 4개를 선택했죠? 자, 요 4개 K가 4였어요. 얘는 4개를 선택해서 각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했다. 자, 군집의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했죠? 자, 설정하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에 있는 군집으로 할당해가지고 얘네들이 거리가 가까운 애들을 이렇게 모은다는 뜻입니다. 즉, 각 군집의 중심이 있고 각 군집의 점은 다른 군집의 중심보다 지정된 군집의 중심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얘네들과 가까운 애들을 이렇게 모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은 아니고요. 자,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다시 정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모양이잖아요. 그치? 모양이면 얘들이 네모긴 네모인데 크기가 좀 다 다르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크기가 이걸 평균을 딱 정해. 이걸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하는 거야. 평균을 구해서 여기 딱 평균이 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 애들 이렇게 모여있는 방식으로 얘네들 다 새롭게 만드는 거야. 자, 새롭게. 자, 여기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치를 새로운 중심으로 두고 이 군집화를 한 번 더 해. 자, 그런데 여기 애매한 애가 있는 거야. 자, 여기 애매한 애가 있어. 자, 이거 동그라미도 아닌 것이 네모도 아닌 것이 약간 애매한 마른 목골 같이 생긴 애가 있다고 쳐봐. 얘가 그럼 여기서 일로 다시 모일 수가 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모이는 게 얘는 하나가 늘어나고 얘는 하나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되게 반복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평균이 나오면 또 이걸 한 번 더 해.
그리고 여러 번 계속 평균 내서 걔를 중심으로 내가지고 다시 한번 모으고 거기서 또 평균을 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한번 모으고 계속 이걸 반복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진짜 유사한 애들끼리 모이지 않겠어요? 근데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거기서부터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시점이 되면 제대로 다 군집화가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지정된 중심에 더 가깝다.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다시 정하고 할당을 반복하다가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을 정해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으고 여기서 평균에서 다시 모으고 이걸 다시 모은 걸 계속 반복해.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움직임이 없는 거야. 이동할 애들이 없어, 더 이상은. 딱 아주 명확하게 모였어. 그러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변화 종료한다.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군집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자, 봐봐. 이게 두 개로 모아봐라 이렇게 했어. 두 개로 모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모, 동그라미, 세모는 한 묶음으로 X만 따로 묶음으로 가지 않겠어요? 같이네와 열리네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K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걸 이렇게 두 개만 하는 거예요. 두 개만. K가 두 개야. 그냥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되면 또 네모, 동그라미, 세모는 같은 군집으로 모여요. 그렇죠? 겉에가 막혀 있는 애. 그다음에 얘 X만 또 따로 모이겠지. 그치? 이렇게 군집화가 숫자, 이 K의 숫자에 따라서 군집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화가 이 K의 숫자를 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아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K를 몇 개라는 게 적합해? 자, 이 답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치? 예. 자, 이게 비지도 학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이 강화학습이에요. 강화학습은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선생님이 그 챗GPT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자, 문제를 만들 때 그걸 약간 좀 이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문제를 할 때 문제가 괜찮으면 좋아요를 누르고 잘못했으면 싫어, 야 다시 만들어, 약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명령을 계속 주면 결국엔 조금씩 내가 좋아하는 문제의 형태로 이렇게 좀 바꾸어져요. 바뀌는 모습. 근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아직까지는 일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몰라. 선생님이 이용을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거 뭐야? 좋을 때는 좋다는 점수를 높은 점수를 주고 또 잘못했을 땐 마이너스 점수를 하고 그럼 어떻게? 점점 좋은 점수를 쫓아가게 만들면 되겠죠? 이건 이거예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거. 그쵸? 그래서 행동의 순서, 즉 궤적. 그러니까 시작부터 종료까지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의 순서, 즉 궤적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강화학습이란 매 상태에서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배우는 것이다. 기대값을 배워서 기대값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식의 기계학습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는 내가 아까 좀 중요한 문제를 풀어줘가지고요. 딴 거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해보니까 어렵진 않죠. 이게 지금 이거 지금 학생들 질문하는 거 보니까 너네 비지도 학습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리고 이게 기계학습에서 첫 번째 그 지도학습의 요 용어들이 도대체 뭔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말을 조금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